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맥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제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맥주를 좀 더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비어 소믈리에로서 맥주를 좀 유명하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맥주 잔을 얼려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맥주를 드시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잔을 얼리고 하면요. 이 잔이 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수분들이 같이 얼어요. 그러면 거기에 맥주를 따르게 되면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시는 맥주는 탄산이 다 빠진,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아무 맛도 못 느끼고 그냥 원샷 해버리는 거죠. 취하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소주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짝 얼어요. 그러면 수분하고 맥주의 다른 성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맛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요. 이 맥주를 이렇게 뭐 친구들과 좋은 얘기하면서 천천히 드시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밸런스가 깨져서 맛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잔을 얼리는 방법은요. 그리고 맥주는 꼭 잔에 따라 드세요. 꼭.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배우들이 딱 드시기도 하지만 맥주는 오감을 즐기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봐야 되고요. 탄산 올라오는 것도 보고요. 탄산 터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향도 나고요. 우리의 오감을 다 만족시켰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맥주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맥주를 따를 때요. 예전에는 제가 맥주를 배웠던 시절에는 거품을 내면 혼났습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피 같은 맥주를 거품을 낸다. 그래서 거품을 하나도 안 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따르면 이제 맥주 맛도 모르는 아재라고 이제 욕을 먹어요. 근데 요즘에 뭐 유튜버들이 거품을 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품을 팍 내야 탄산을 다 빼야 위에 부담이 안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맥주를 안 마시면 됩니다. 김치가 매워서 싫으신 분은 김치를 안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김치는 물에다 헹궈 먹어야 제맛이다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고요. 그게 외국 유튜버가 한 그 잘못된 그거를 누군가 보고 그게 이렇게 확산되는 건데요. 잘못된 겁니다. 탄산은요, 이 음식이나 음료의 맛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맛이 바뀌어요, 탄산 때문에. 콜라를 김 빠진 그 탄산이 빠진 콜라는요, 달아서 못 마십니다. 거기에 있는 설탕량은 동일하죠. 그런데 탄산만 날아간 건데 달아져요. 그 이유는 탄산의 그 밸런스를 걔가 맞췄던 게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맥주도 탄산이 날아가면 이 맛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따르는 거 한번 시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거품은요 8대 2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품을 왜 만들어? 안 만들면 되지. 자, 거품은요 에일 맥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향이 있잖아요. 향이 페니올 에스터라는 그 성분인데요. 얘네들은 산소하고 닿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화돼 버려요. 휘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되게 좋아하는데 마시다 보면 뭐 아무 향도 안 나. 이렇게 돼요, 보통. 그래서 얘를 거품이 덮어주면요. 산소하고 닿는 걸 막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 유지. 두 번째, 탄산압을 유지해 줍니다. 탄산이 기화되는 거를 느리게 해줘요. 그래서 거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굳이 8대 2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비율로 했을 때 요 밑에 탄산압이 가장 적정합니다. 거품이 더 많아지면요. 여기서 다 탄산이 날아간 거라 밋밋해져요. 따르시는 방법은요.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처음부터 거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거품을 내시면 계속 거품이 나와서 그 맥주는 못 마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잔을 기울여서 거품을 가급적 안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이 닿는 부분, 이 잔에서 입술이 닿는 부분을 림이라고 하는데요. 림 정도 맥주가 왔을 때 얘를 세웁니다, 이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차를 주는 거예요, 낙차를. 지금부터 이제 거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시면 거품하고 맥주하고 딱 적정한 드시기 좋은 비율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한 잔 드시고 자, 그 맥주를 따르실 때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맥주가 있어요. 밀맥주들은요. 끝에서 얘를 막 흔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끝에 효모가 남아 있는데요. 그 효모에서 바나나 향, 정향, 클로브 향이 나옵니다. 막 흔드셔가지고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맥주는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나눠 드시는 맥주가 아니에요. 다른 맥주는 괜찮은데요. 밀맥주는 아까 그 이유 때문에 한 잔을 한 잔에 다 따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맥주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소가 들어가 있는 맥주들. 기네스, 킬케니, 뭐 이런 것들은요. 이 안에 딸기락딸기 탁구공 같은 게 들어있는데 위젯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액화 질소예요. 이게 딱 오픈하는 순간 그 안에서 터져요. 압력 차이 때문에. 그러면서 질소가 그 크림 같은 거품을 만들어 주는데요. 얘는 이렇게 기울여서 따르면 따르는 동안 그 질소가스가 다 위로 날아가 버려요. 거품을 못 만들어줘요. 그냥 바로 꺾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콜콜콜콜콜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시면 막 하얀 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크림 같은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기네스 회사에서는 119.5초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2분이죠. 2분 120초인데 119.5초를 기다리면 가장 맛있는 기네스를 드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시라는 거. 자, 와인을 드실 때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또 레드 와인도 그 뭐 보르도, 버건디 뭐 잔을 구분하시죠. 결국은 온도 때문에 그런데요. 맥주는 음용하시는 온도가 보통 4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 0도, 영하 2도인데 영하 2도에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외국에서는 보통 4도에서 15도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러면 맥주별로 와인도 그 와인별로 최적의 온도가 있잖아요. 맥주별로 다 최적의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에 맞는 그 풍미에 맞는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잔을 보여드리면 자, 이 두 잔 독일 여행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실 잔이에요. 가장 많이 머그잔이죠. 자, 얘네들은 손잡이가 있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마시는 그 스타일의 라거들이 주로 4도대에 즐기는 맥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체온이 올라가 체온 때문에 맥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잔을 두껍게 해서 외부 온도 영향을 덜 받게 해놓은 겁니다. 차게 유지하게. 그리고 보통 이런 맥주들이 자 건배 벌컥벌컥 하다 보니 건배를 자주 해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껍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500cc 1리터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다 500이었는데 요즘엔 다 400cc 뭐 이래요.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죠? 아깝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요 중세에 쓰던 잔 그대로 지금 재현한 거고요. 우리 중세 이제 요 잔은 이제 저 같은 평민들, 이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귀족들이 드시던 맥주 잔인데요. 자, 요거는 주석으로 뚜껑을 달아놨고요. 도자기에 이렇게 손으로 다 그림 일일이 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야외에서 맥주 마시던 귀족들이 뭐가 이게 떨어지고 싫어서 이렇게 뚜껑을 달아라고 주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뭐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해놓으면 어쨌거나 이게 약간 탄산이 날아가는 것도 살짝 느리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시면 지금도 유럽의 수도원에 운영하는 양조장에 가시면요. 그대로 이런 중세의 그런 느낌 그대로. 자, 근데 자꾸 그 중세 수도원 얘기를 하는데요. 맥주를 하면서 왜 수도원에서 자꾸 맥주를 할까? 그죠? 이 맥주를 발전시킨 곳은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들입니다.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 신부님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 낮에는 음식 섭취가 허용이 안 되는 금식 기도라. 그런데 액체 섭취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를
액체빵, 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부님들도 스트레스 푸셔야죠. 결혼도 못 하시는데 그죠? 즐기신 거예요. 즐기셨고 그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팔아서 그 수익으로 수도원의 운영 기금을 썼고요. 또 그 마을의 구심점이 된 겁니다. 술을 팔면서 그 성당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도 수많은 유럽의 수도원들이 맥주를 만들고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요 잔은 뭐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바닥에 레이저로 두 줄로 이렇게 동그랗게 레이저로 점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그 뉴클리에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뉴클리에이션 포인트는 하는 역할이요. 여기에다가 맥주를 부으면요. 맥주 안에 있는 탄산이 그 뉴클리에이션 포인트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맥주 원액을 덮어요.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원액과 산소가 닿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테쿠글래스라고 하는 독일 테쿠사에서 개발한 잔인데요. 보통 우리가 저희가 심사위원들 심사할 때 많이 쓰고요. 맥주 맛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잔입니다. 맥주를 여기까지 따르고요. 넓게 퍼져서 향이 올라오게 해요. 각도를 확 죽입니다. 코 쪽으로. 향을 모아줘요. 그 다음에 끝에서 튤립처럼 싹 펴줍니다. 그래서 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그 컬러가 맞게 그 스타일별로 들어가 있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거의 코가 완전 들어갈 정도로 향을 맡고요. 이거 우리 아로마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아로마. 우리 후각에만 의존한 향. 그 다음에 마시고 입안에 살짝 물고 있어요. 그때 우리 바디감이라고 하죠. 와인도 바디감, 질감, 탄산감. 그 다음에 삼키고 넘어오는 그 향,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후각과 미각 동시 작용하는 그 풍미는 플레이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잔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지거나 하면 손의 온도 때문에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잔을 쓰느냐에 따라서 맥주 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상당히 달라지고요. 잔을 보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잘못 보관하세요. 첫 번째 잘못 보관하는 거, 냉동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냉동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여름에 더우니까 자꾸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안에 그 음식 향이 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고급 맥주를 여기다 잔에 딱 따라가지고 하는데 김치 냄새가 딱 올라오면요. 올라옵니다. 그거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절대 넣지 마세요. 절대 넣지 마시고. 자, 우리 또 깔끔하셔가지고, 닦으셔가지고, 막, 바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먼지 들어갈까봐. 그죠? 그러면 그 수분이요. 여기서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쉬어요. 쉰내가 납니다. 얘는 공기가 무조건 순환이 돼야 돼요. 먼지 안 지면 닦으면 되지. 그지? 자, 근데 문제는요. 자, 먼지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세워놓고 공기가 통하게 해야 됩니다. 공기가. 그래야 잡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얘를 이제 물로 닦아갖고 막 세제로 뻑뻑, 세제를 안 닦아도 안 죽어요. 그 먼지 한두 개 먹어도. 그냥 물로 헹구시고, 요즘에는 없겠지만 뭐 행주로 이걸 또 닦는 분이 있어요. 행주는 세균의 온상입니다. 아, 그래. 내가 행주는 좀 그렇고, 키친타월, 그래. 내가 수준이 키친타월로 닦으세요. 그러면 그 펄프 쪼가리들이 남아요. 여기 남아서 맛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거품도 과도하게 생기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물만 헹구는 거예요. 이렇게. 끝. 물기를 없애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맥주에 물 지금 몇 방울 들어갔다고 싱거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전문 펍에 가시면요. 린서라 그래가지고 잔을 거꾸로 꽂으면 밑에서 찬물이 올라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전문 펍에 가면. 왜? 이 안에 물을 묻히면요. 여기에 수막이 형성되면서 맥주를 따를 때 과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적당하게 거품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온도로만 잔을 식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안 되겠다. 나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요. 물 요만큼 넣으시고요. 얼음 한 두세 개 넣으시고 그냥 돌리세요. 잠깐만. 한 10초만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얼음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리고 툭 털어버리고 그거에 따르시면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는 맥주를 드시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걸 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냉동에 넣지 마시고. 온도는 4도에서 17도까지의 뭐 이런 범위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창 미치죠. 우리는 이 미치인데. 그래서 유럽 여행 다니시다 보면 처음에는 맥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하다가 여행을 끝날 때쯤 되면 이 맥주 맛 아시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요. 풍미가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주 차가운 우유를 마시는 거하고 살짝 데핀 우유의 그런 고소함 비교가 안 되죠. 똑같아요. 지금 이런 맥주를 드실 때 온도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계속 올라가요. 풍미가 확 올라갑니다. 막어는 이제 차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혀에서는 이렇게 단맛, 쓴맛, 신맛, 이게 짠맛 느끼잖아요. 나머지도 우리가 무슨 맛이라고 하지만 과일 맛, 무슨 맛, 커피 맛, 그 맛은 아니죠. 다 향이죠. 사실. 그래서 맥주를 즐기실 때는 후각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후각. 그래서 이 후각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잔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을 이렇게 뭐 비교해 놓은 표도 있고. 자, 이 색깔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맥주를요. 다양한 색깔의 맥주를 쫙 갖다 놓으시고요. 따르세요. 잔에다가. 눈 가리개로 하시고요. 그거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죠? 못 고릅니다. 못 골라냅니다. 색깔 때문에 뇌에서 미리 인지를 해요. 그 맛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 잔에 막 딸기 그림 그려 있고 막 무슨 뭐 딸기 막 이렇게 돼 있으면요. 딸기 안 들어도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뇌에서. 뇌가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만큼 들어갔는데도 막 잔이 막 그러면 더 많이 들은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이 컬러에서 오는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 이때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재료였잖아요. 그죠? 그런 감성 때문에 마시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유리잔을 쓰시는 게 컬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그 어떤 중세의 그런 아날로그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에서 내가 여행 다니면서 마시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케일별로 어떤 스타일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요거는 이제 양조를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또 전문 맥주집 가시면 IBU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IBU는요, International Bitterness Unit라고 해가지고 이 쓴맛을 숫자로 정형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커지면 더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IPA들 있죠. IPA들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 밀맥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낮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IBU가 40을 넘어가면요. 우리 인간의 혀로는 못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쓰다예요. 쓰다. 자, 우리가 100도를 맞아서 뜨거우나 500도를 맞아서 뜨거우나 뜨겁다지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뜨겁다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이 이상은 다 쓰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조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어떤 양조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는 IBU 1000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컨셉 그런 거고요. 또 이렇게 뭐 드실 때 한번 이렇게 시음표 같은 걸 댁에서 드실 때는 맥주를 다양한 맥주를 구해서 이런 시음표를 만드셔서 향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색깔은 어떤지, 뭐 색깔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뭐 향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탄산감은 어떤지, 목넘김은 어떤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한번 나의 노트, 시음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좀 재밌게 집에서 맥주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주를 좀 맛있게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